아들 뇌를 읽어주는 엄마, 남아탐구 생활입니다. 중이 아들. 가족 외식보다 친구를 선택할 때 정말 서운하고 속상하시죠? 하지만 이건 아들의 배신이 아니라 뇌의 생존 본능입니다. 사춘기 아들의 뇌는 옥시토신 수용체가 부모 영역에서 친구 영역으로 완전히 이동합니다. 그래서 친구 무리에서 소외되는 것을 사회적 죽음과 같은 엄청난 공포로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럴 땐 화를 내기보다 아들의 불안한 마음을 먼저 공감해주세요. 모든 행사를 다 강요하기보다는 꼭 지켜야 할 우리 집만의 핵심 원칙을 정해 자율권을 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엄마의 따뜻한 공감이 아들의 불안한 뇌를 안정시키고 부모의 권위를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본 영상에 더 자세한 얘기하려고 해요. 같이 가시죠. 아들 뇌를 읽어주는 엄마, 남아탐구 생활입니다. 혹시 우리 아들한테 넌 어떻게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니? 이 말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요. 오늘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우리 아들에게는 친구가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는지 그 뇌 속 비밀을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 오늘 할머니 생신이라 다 같이 저녁 먹기로 했잖아. 근데 아들 표정이 영 안 좋습니다. 왜? 친구한테서 PC방 가자는 연락이 딱 그 시간에 온 거죠. 아니, 할머니 생신이랑 친구랑 PC방 가는 게 이게 비교 대상이 되나요? 근데 우리 아들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지금부터 아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요, 그냥 버릇이 없거나 일부러 반항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들의 뇌 안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바쁜 부모님들 눈높이에 딱 맞춰서 가장 쉬운 비유로 그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옥시토신이라는 애착과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안테나가 있는데 사춘기 아들의 뇌 속에서는요, 이 안테나들이 단체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어릴 때는 엄마 아빠를 향해 활짝 열려있던 그 안테나가 어느 날 갑자기 친구라는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는 친구들 무리에서 소외되는 게 그냥 좀 기분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뇌는 이걸 사회적인 죽음으로 인식합니다. 이건 뭐 거의 원시 시대에 무리에서 쫓겨나면 맹수한테 잡아먹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대 아들이 친구들 단톡방에서 무시당했을 때 뇌에서 울리는 경보음의 크기랑요. 우리 어른이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느끼는 그 생존의 위협 있죠. 그 경보음의 크기가 거의 똑같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 정도로 절박한 거예요. 게다가 뇌에서 느끼는 즐거움의 크기도 완전 달라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가족이랑 저녁 먹으면서 얻는 안정적인 즐거움에 비해 친구들이랑 게임 한 판 할 때 뇌에서 터져나오는 쾌락 호르몬, 도파민의 양은요. 와, 이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십 배가 강력합니다. 그러니 뇌는 본능적으로 더 짜릿한 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이게 단순히 뇌 호르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들의 영혼, 즉 자아가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친구에게 그토록 몰두하는 건 어찌 보면 부모라는 아주 거대한 우주에서 벗어나서 나라는 독립적인 별을 찾으려는 아주 필사적인 몸부림인 셈이죠. 이럴 때 딱 맞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안전하다. 하지만 부모를 거절할 수 있는 아이는 성장하고 있다. 우리 아들이 부모의 중요한 약속을 거절하고 친구를 선택하려는 그 모습이 사실은 아이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면서 건강하게 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는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사회성 모의 비행 훈련장 같은 거예요. 파일럿이 되기 전에 시뮬레이터로 연습하잖아요? 그것처럼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 서열도 파악해보고 리더도 해보고 갈등도 해결해보면서 부모로부터 독립된 사회적인 나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제 알겠어요. 그럼 현실에선 바로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허락하면 방임이 되고 무조건 막으면 전쟁이 시작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기거나 지는 게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공감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원칙 사이에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그 3단계 전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이의 불안한 마음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세요. 두 번째,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가족 엠바고를 미리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체면을 지킬 수 있도록 사회적인 방패를 만들어주는 거죠. 첫 번째 단계는 아이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잔소리 대신에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혹시 지금 PC방 안 가면 친구들이 너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더 친해질까봐? 그래서 소외될까봐 걱정되는구나? 이렇게 감정의 이름을 딱 붙여주잖아요. 그럼 뇌의 경보장치인 편도체가 진정되는 과학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엄마는 네 마음 알아 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죠. 자, 공감해줬다고 해서 무조건 허락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원칙을 세울 차례예요. 대신 모든 행사를 다 강요하지 마세요. 1년에 딱 4번. 예를 들어 설, 추석,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그리고 엄마 아빠 생일. 이날들은 어떤 약속보다 우리 가족이 최우선이야 라는 절대적인 마지노선을 미리 정해놓고 합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벌어지는 힘겨루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단계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좀 역설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요. 바로 부모가 기꺼이 악역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들이 친구들한테 핑계를 댈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거예요. 아, 진짜 가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완전 옛날 사람이라 절대 안 된대. 미안하다. 이렇게 부모 탓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핑계가 바로 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체면을 구기지 않고 약속을 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현명한 부모의 지혜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들과의 기싸움에서 이기는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뇌와 마음이 지금 어떤 발달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 아이가 건강한 독립적인 어른으로 잘 자라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키워내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게 진짜 우리의 목표 아닐까요? 오늘 저녁 아들을 만나면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혹시 네가 지금 불안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니?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불안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 작은 질문 하나가 꽉 막혔던 모든 관계를 풀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